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 1년에 90만 명, 약 100만 명이 암 환자로 확진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 같아요. 재앙이죠, 재앙. 즉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암으로 이제 죽게 되는 통계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코치 김원장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요즘엔 암 환자가 많아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암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1999년에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쭉 흘러와서 2022년 통계치가 마지막이던데 보니까 28만 명이에요. 약 20년 동안 300%, 3배가 증가했다. 이 추세로 가면 지금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데 똑같이 가면 2040년 얼마가 되겠어요? 90만 명. 예측을 하는 거죠. 재앙이죠, 재앙. 1년에 90만 명, 약 100만 명이 암 환자로 확진을 받는다고 한다면 글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암으로 이제 죽게 되는 통계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암 환자 발생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냥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1950에서 60년대 저희 나라하고 이디오피아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대통령이 와서 불쌍하다고 지어줬단 말이에요. 생존이 목표였던 시대고 이때는 농업 국가였어요. 80년대 가면은 중화학이 우리나라를 끌고 갔어요. 신규 일자리가 넘쳐났고 우리나라는 지속 고속 성장을 계속해 왔어요. 2000년대에 와서 우리나라는 지식산업 국가로 변모를 했습니다. 하나로 본다면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 이때는요 퇴비를 비료를 썼습니다. 이때는요 질소비료, 칼리비료, 그러니까 인공비료가 썼어요.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인공비료가 등장하면서 암 환자는 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인공비료하고 암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1970년생인데 고향이 충청도 시골입니다.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걸 봤는데 두엄이라고 있어요. 두엄.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두엄이라고 하는데 인분, 쉽게 말하면 똥이죠. 똥을 놓고 집이나 나무 태운 거 썩혀요. 썩히면 열이 납니다. 이걸 다시 지게로 져서 논에 뿌렸어요. 논에서 벼가 나오면 사람이 다시 먹고 인분을 놓고 다시 돌아갔다. 이 사이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가 보존이 됐냐면 땅에 힘이 살아있었어요. 미네랄이 보존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힘이 좋았어요. 힘. 이 힘은 뭐냐면 근력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지구력. 요때 10대, 20대, 30대를 보냈던 분들은요 지게 지고 4km, 5km 걸어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요즘 태어난 어린애들한테 3, 4km를 걸어서 가라고 한다면 가다가 몇 번을 쉬어야 될 겁니다. 근육량은 모자랐어요. 이때는 미네랄은 넘쳤고 단백질은 부족했던 시대예요. 이때는 암이 없었어요. 이때 비료가 나오면서부터 아까 말했던 미네랄 사이클이 깨진 겁니다. 땅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먹기만 하고 다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한 역할을 한 게 보입니다. 보. 남한강이 오고 북한강이 오면서 여주이천 오면서 홍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주이천 땅에 미네랄이 100년에 한 번씩 쫙쫙 퍼뜨려줬는데 보호와 댐을 만들면서 뭐가 깨졌냐면 홍수가 안 나요. 뚝이 안 터지는 거야. 여기 있는 미네랄이 재보급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쌀이 쌀 맛이 달라지고 전국에 있는 쌀이 다 기운이 없는 쌀로 바뀐 거예요.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쭉정이 쌀로 바뀐 거지. 그리고 사과, 배도, 모든 과일도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달기만 하고 크고 보기 좋은 당덩어리 과일로 다 바뀐 겁니다. 점점 땅 기운은 말라가고 미네랄은 보충할 곳이 없으니까 이때 부족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가면은 보충제, 이것이 알려지면서 보충제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현대인들은 전부 다 미네랄 부족증이다, 기본적으로. 이 농업하고 연관성을 보면서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들은 뭐냐? 이 미네랄, 땅기운. 그럼 이 미네랄은 어디에 맞느냐? 주로 식물 껍질에 맞습니다. 식물 껍질에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게 면역력을 뜻해. 외부의 사기를 방어해주는 면역력이 금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 식물 껍질에 있어요. 나무 껍질, 곡식 껍질에. 현미도 그 껍질에 도정을 안 한 껍질에 미네랄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도 껍질에 우리한테 중요한 필수 영양분이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껍질을 벗겨서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당덩어리만 먹잖아요. 거꾸로 해야 돼. 안에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먹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또 성분 추출해서 뭐 파니까 그걸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통시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 치고 암 환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는 사망하는 원인이 달라요. 여기는 암 환자 거의 없어요. 왜? 비료를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곡식을 재배하잖아요. 아직 미네랄이 풍부한 그 땅입니다. 자, 또 하나가 농업이라는 건 뭐예요? 공장이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중화학이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중금속이 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지만 중금속이 안 나오는 중화학공학은 없어요.
또 하나가 중화학공업은 많은 전기 소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 중금속, 모든 전자제품은 전자파가 나오죠. 이런 것들에 인류가 노출이 된 게 몇십 년이 안 돼요. 우리 몸은 사람이라는 것도 동물적인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처음 만나본 거예요. 이 개체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라는 거를 처음 만나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중금속 만날 일이 없어요. 전기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전기 공급을 하는 전선 자체가 없으니까. 전자파도 나올 일이 없죠. 핸드폰 말고는. 근데 다만 이 스튜디오만 해도 여기 전자파가 한두 개가 나오겠어요. 수많은 전자파 속에 살고 수많은 전기, 수많은 중금속 속에 우리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비료가 나왔었지만 이와 동시에 이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도 사람한테 플러스가 돼서 미네랄 부족과 중금속, 이것이 우리한테 충격파로 왔는데 인류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암 환자들한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가면 수많은 화학공업 단지가 있습니다. 울산, 부산, 여수, 순천, 광양 뭐 많잖아요. 쭉 돌아가면 전부 뭐냐면 중화학공업 단지예요. 이런 데 가보면 암 환자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공해 물질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서 생긴 암 환자하고 서울에서 생긴 암 환자는 치료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화공업 단지에서 오신 암 환자분들은 첫 번째가 배독법을 써야 돼요. 몸에 축적된 중금속 배출해주는 치료법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